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의 배당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옥 여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일가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르면 내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립회 예술감독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내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사흘간 만난 스웨덴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논의가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핀란드로 출국해 미국과 한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3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고사하면서 인물난을 이어가게 됐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주변에 입단속을 지시하고 또 자료를 파기한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증거인멸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는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증거인멸의 정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사유들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년간 물증 없애기와 주변 입단속 정황 등을 벌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직전 도곡동 땅과 관련한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영배 씨가 차명 계좌를 관리하던 명의대여자 A씨를 빼돌리고 입단속을 지시한 게 알려진 겁니다.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는 A씨에게 입마금 대가로 4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BBK 특검 수사 때도 다스 본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문서가 파쇄됐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이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목록과 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파쇄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에도 수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시영 씨가 다스가 대주주에게 준 배당금을 가로챈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시영 씨는 이 배당금을 전세금 내는 데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들이 가족들을 통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3년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영 씨에게 요구해 이 회장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스 직원들에게 이 회장 앞으로 나온 배당금을 해당 통장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 부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시영 씨는 배당금 중 수억 원을 전세금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남댁 권영미 씨가 받은 다스 배당금도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직이 이병모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배당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과 권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로 각자 지분을 더하면 70%가 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정황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단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감독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곧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윤택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어제와 비슷한 대답입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귀가한 이 전 감독을 10시간도 안 돼 다시 소환했습니다. 고소인이 16명이나 되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연극인 16명은 이 전 감독에게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최근에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열흘 만인 내일 오전 10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를 불러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미투 폭로로 명지전문대학 교수 5명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교육부 조사 결과 이들 교수는 실제로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백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 교수 등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돈 내고 왔지만 배우려는 교수님 비위를 맞추고 이런 환경이 사라지고 좀 배우는 좋은 교육 대상이 좀 제발 됐으면. 교육부 조사 결과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연극영상학과 박중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택 교수와 배우인 최우민 교수는 회식 자리와 택시에서 여학생 등을 끌어안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모 강사와 조교 추모 씨는 성희롱 발언을 했고 특히 추 씨는 박 교수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박 교수는 파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인정한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파면으로 한 거고요. 교육부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성폭력 실태 조사를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교수회는 오늘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정파적 대립으로 미투 운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본질적인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9억 원을 뺏겼습니다. 한 사람이 당한 금액으로는 가장 큽니다. 돈을 보낼 때 은행이 이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도 시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70대 남성 A씨는 발신번호가 02112로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금융감독원 팀장인데 A씨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겁을 줬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돈을 모두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해서 알려준 계좌로 9억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은행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A씨는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낸다고 둘러댔습니다. 범인이 은행 직원에게 그렇게 말해야 처벌을 안 받는다고 미리 일러뒀기 때문입니다. A씨가 뒤늦게 신고했을 땐 이미 사기범이 돈을 모두 빼간 뒤였습니다. 지난 연말 2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을 뺏은 다음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로 현금화에 달아난 일도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이나 금감원을 들먹이며 전화로 송금해달라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받은 뒤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총신대 학생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데 학교와 충돌한 겁니다. 용역까지 동원됐고 다친 사람도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여럿이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유리 깼어요, 유리. 깨진 유리 사이를 통해 남성들이 건물로 진입합니다. 학생들이 앞을 막아서자 밀어붙입니다.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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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마. 몸싸움은 계속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학생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학생이 넘어졌잖아요. 건물에 진입한 학교 측 인사는 쇠막대기로 자물쇠를 부수려 시도합니다. 이장님 지금 뭐 들고 계십니까? 어젯밤 10시 50분쯤 총신대 학생들과 학교 측 용역 직원들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충돌이 격해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우선 경찰관하고 얘기했으니까 밀고 들어와서 그냥 하지 마세요. 총신대 학생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중압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비리 혐의가 제기된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김 총장은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총신대 측은 학생들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용역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사협회에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집회가 크게 열렸죠. 오늘도 수백 명이 나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케어 절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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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대표자 500여 명이 광화문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3만여 명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의혹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만적인 80%, 90%의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또 최근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확대하는 행정고시를 예고한 것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등은 의료계 주장이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진료비에 비급여되는 부분들을 급여화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의사단체에서 급여화되는 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다시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서는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3파전 구도가 된 민주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여전히 마땅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일 출마 선언을 마친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 이로써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 박 의원과 우 의원까지 치열한 3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지만 이 전 처장이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앞서 홍정욱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에도 영입 제안을 고사하면서 한국당은 극심한 인물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전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3등을 할 것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만 언급했습니다.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달 말쯤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놓고 프레시안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을 한 건데 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민주당 출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한 정봉주를 조금은 기억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내일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당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과의 지금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허위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프레시안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촬영된 사진을 이번 주 중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당일 촬영된 사진 780장이 있다며 일부를 공개했고 프레시안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번 6월 선거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각 당은 또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현재까지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는 의석수 차이가 불과 5석입니다. 10곳 넘는 곳에서 펼쳐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원내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원내 제1당 지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렇게 모든 선거 때 기호 1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 관례상 원내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데 법안 처리나 직권 상정에 결정적인 키를 주고 있죠.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게는 20명의 국회의원이 바뀔 수 있어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서준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송파을, 노원병 등 7곳입니다.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곳이 현재 최소 3곳입니다.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중인 김경수 의원,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의원과 경북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지역구가 대표적입니다. 이곳 외에 서울, 경기 등 현역이 도전장을 낸 곳은 추가로 7곳입니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2명인데 지방선거 30일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보궐 대상이 됩니다. 사퇴서를 낸 민병드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20석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송파을은 벌써 선거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전략공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방송장악 프레임을 쏟아내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송기호 변호사와 3선의 최재성 의원이 거론됩니다. 바른미래당에선 박종진 전 앵커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노원병 역시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차는 5석인데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현재의 구도를 더 강화할지 아니면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 13일 정부 개헌안의 초안이 공개됐죠. 청와대는 이 개헌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정리하는 조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당은 발의 시점을 26일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조문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4-5개 정도의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각각 2가지 안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의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조문 작업이 끝나면 먼저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개헌안 공개 시기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나기 전인 20일이나 21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헌안 발의 시기는 당초 알려졌던 21일보단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이 발의 시점 연기를 공식 요청하면서입니다.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와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발의 시점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 순방 이후인 이달 말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주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외무장관과 사흘간 회담을 마쳤는데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 문제도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전문가인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한미 민간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위해 핀란드로 향했습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용호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이 발스트롬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스웨덴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양측의 회담은 주 스웨덴 한미 대사관 가까이에 있는 영빈관 건물에서도 열리는 등 장소를 바꿔가며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회담에선 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며 두 장관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대북 제재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다룬 셈입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스웨덴은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he role that Sweden plays. 스웨덴에 이어 핀란드에서도 남북한과 미국의 접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와 한국 측 학계 인사 등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핀란드로 향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남북은 모레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해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작곡가 윤상 씨와 박형일 통일부 국장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했고 북측에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요즘 청년들 힘들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물가도 슬슬 부담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먹는 혼밥 음식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을 전다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생 정영광 씨는 요즘 교내 식당에서만 밥을 먹습니다. 김밥부터 햄버거 값까지 오르면서 학교 밖에선 3,500원으로 배부르게 못 먹기 때문입니다. 즉석밥이나 냉동만두처럼 정 씨 같은 자취생이 즐겨 먹는 혼밥용 먹거리 값도 한꺼번에 우르르 올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옛날보다 좀 가격이 올라서 선뜻 사기도 부담스럽고 대량 구매해서 아껴 먹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자꾸만 오르는 물가는 이중 부담입니다. 생각보다 드는 돈이 되게 많아요. 아껴 쓴다고 해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청년 경제고통지수도 25.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 지수가 모두 오른 겁니다. 일자리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기와 충남의 양계농가 세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방역 단계를 완화하려 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혜지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산란개 농가입니다. 어제 오전 산란개 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계란 봤을 때문에 간이 검사해봤는데 음성 나왔는데 어제 검사해보니까 또 양성 나왔다고요.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고 닭 3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9일 충남 천안시 유경오리 농가를 마지막으로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35일 만인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유경오리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16일에는 경기 평택과 이곳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양주와 여주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7일에는
해당 농가와 연결고리가 없는 충남 아산에서 AI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주를 제외하고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 등 3곳에서 고병원성이 확진되면서 올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는 22곳으로 늘었습니다. 갑작스런 AI 확산 원인으로 분뇨 배출이 꼽힙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 농가의 경우 평택 농가를 방문했던 분뇨 수거 차량이 방역대 농가 8곳 중 한 곳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저녁 7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 부산은 외부 순환도로를 확충하느라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부서질 것처럼 건물이 갈라지고 집안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정작 씨는 이게 공사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윤산터널 공사 구간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터널을 뚫는 발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근 양로원 건물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지하 기계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양로원에 온수를 공급하는 이 보일러는 제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틈새가 벌어지면서 뒤틀렸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아예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서구를 잇는 천마산 터널 구간도 비슷합니다. 공사장 위 주택 기둥과 담벼락마다 균열이 갔고 땅은 푹 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본래 금이 간다는 본래 금 간 거 아닙니다. 집안이 자꾸 내려앉는다 아닙니까? 반면 시공사들은 소음과 진동 기준은 모두 지켰고 건물 균열과 공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이 노화됐더라고요. 명확한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그게 있으면은 시공사 측에 해결해라 이래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네. 주민들은 붕괴 우려에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시공사는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맘때 농촌에 가면 논두렁과 밭두렁에 연기가 피어오르곤 합니다. 농사철을 앞두고 병해충을 없애겠다고 일부러 불을 내서 태우는 겁니다. 당연히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죠. 게다가 지금은 천적만 더 죽이는 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마른 풀숲에 불을 댕기자 빠른 속도로 번집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1분도 안 돼 불길은 논둑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숨어있는 해충이랑 풀 제거를 위해서 옛날 관행적으로 선조들 때부터 이렇게 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논밭두렁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효과도 없는 데다 자칫 큰 불로 이어져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12%가 논두렁을 태우다 일어났습니다. 반면 해충 없애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논둑에 살고 있는 벌레를 채집해보니 해충은 보이지 않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벌레만 가득합니다. 끝동매미충과 MA19를 죽이기 위함인데 땅 속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불을 태우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해충은 기온이 더 오르는 4월 초나 돼야 나옵니다. 거미는 해충을 잡아먹고 톡톡이는 풀잎을 분해해 지력을 높여주는데 지금 불을 지르면 이런 벌레들만 죽이는 겁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해충은 못 잡고 산불 위험만 높이는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농가에 호소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불이 나 사망자 4명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호텔에는 한국인 25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피했고 이 과정에 일부가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1교포 감독이 한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투쟁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감독도 80이 넘은 여성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 침묵을 본 일본인들에겐 탄식이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 시내에서 장구를 치며 평화 시위를 벌이는 이옥순 할머니. 20여 년에 걸친 할머니들의 투쟁사가 담긴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입니다. 도쿄의 한 소극장 상영회에 일본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自分の国だけど日本って何やって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本当に早くいろんな人に見てほしいです。
박순환 감독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으로 체결된 걸 보고 20여 년간 기록해둔 할머니들의 발자취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멋대로 합의를 했었지요. 그에 대한 분노. 그는 1991년 오키나와의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할머니를 다룬 영화 아리랑의 노래를 시작으로 할머니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이런 사실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 그 자체도 없어지니까.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할머니들의 외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죠. 조상을 찾아주는 DNA 검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자신의 뿌리가 바뀌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인종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는 한 업체 유튜브 홍보 영상입니다. Are there any that you don't feel you get on with well or you won't like? Germany. That hates Turkish people. Not people, but the government.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2주 뒤에 다시 모였습니다. Great Britain, 30%. Can we 5% German? Caucasus, which was Turkish? Yeah. 일반인도 DNA 검사에 따른 황당함을 소셜 미디어에 올립니다. I didn't even know I was British at all. I have one marker from East Asia. Hey. Oh, Philippines and Guam. 뜻밖의 결과지를 받아든 젊은이들이 직접 뿌리의 나라를 찾아 문화를 익히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편견과 우월감이 있던 백인들이 자신에게 다양한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회 통합적 순기능의 사례입니다. 기자도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입안을 면봉으로 긁거나 침을 밀봉해 보내면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한국인 90%이고 나머지는 일본인과 몽고인, 심지어 인디언의 유전자도 나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뭉뚱그린 결과를 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자가 일일이 상황실에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모든 역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고창군 해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4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딸은 사고 당시 밭에 있었는데 경찰은 딸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45명이 추가되면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모두 459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4차 피해 신청자 900여 명 중 폐손상 환자 19명을 인정하고 이와 별도로 천식 24명, 태아 피해 2명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봤습니다. 전직 러시아 스파이 독살 시도 의혹과 관련해 영국이 러시아를 배후로 보고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하자 러시아도 같은 수의 영국 외교관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영국 총영사관도 폐쇄하기로 해 영국 역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합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